여러분, 오늘 아침 공복에 건강즙 한 포 시원하게 챙겨 드셨나요? 양파즙, 칡즙, 흑염소즙. 아마 주방 찬장에 박스째 쌓여 있을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타지에 나간 자식들 건강까지 생각해서 큰맘 먹고 정성으로 사다 나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몸보신인 줄 알고 마신 그 보약 한 잔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여러분의 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것과 함께 드셨다면 간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과부하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평생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정말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 계신데요. 어느 날 받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너무 높아 깜짝 놀라셨습니다. 범인은 지방간도, 알코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정성껏 챙겨 마신 건강즙 때문이었죠.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검진 앞두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간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실 거예요. 왜 몸에 좋다는 즙이 간 수치를 꼬이게 만드는지 먼저 살펴보고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위험한 건강즙 3가지와 비싼 즙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먹는 비결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 몸의 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침묵의 장기이자 거대한 화학공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넣는 모든 것, 매끼 식사와 간식,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약물 등은 반드시 간이라는 공장을 거쳐야 합니다. 간이 독소를 걸러내고 안전하게 영양분으로 바꿔줘야 비로소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건강즙이 문제가 될까요? 딱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고농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과 하나를 아삭아삭 씹어 드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식이섬유와 같이 천천히 위장을 지나면서 간도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즙은요? 사과 3개, 4개를 단 30초 만에 액체로 들이붓는 거예요. 공장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물건이 하나씩 들어와서 여유 있게 검수했는데 갑자기 대형 트럭 수십 대가 한꺼번에 물건을 쏟아붓는 겁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마비되고 기계는 과부하가 걸려 망가지기 시작하겠죠? 그 망가진 기계가 바로 여러분의 간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간 공장이 이미 24시간 풀 가동 중인 상태나 다름없어요. 약을 해독하느라 이미 지쳐있는 간에 고농축 즙까지 밀어넣는 건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건강검진 결과지에 간 수치 높음 빨간 글씨가 찍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즙이 가장 위험할까요? 지금 주방으로 가셔서 어떤 건강즙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댓글 달아주세요. 첫 번째는 칡즙입니다. 갱년기 여성분들, 석류나 칡즙 정말 많이 드시죠? 저도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주 먹었었거든요. 뼈 건강에 좋다더라는 말에 박스째 사두셨을 겁니다. 맞아요. 효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칡은 전문가들이 원인 모를 간 수치 이상 환자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간에 부담을 주기 쉽거든요. 특히 건강검진 앞두고 칡즙을 오래 드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즙 대신 멸치나 두부를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즙과 마늘즙입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사실이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즙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신장까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할 때 양파 하나를 다 넣으면 양이 꽤 많죠? 그런데 즙 한 포에는 그 양파가 몇 알이나 들어갔을까요? 그걸 매일 마시는 건 우리 몸에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줍니다. 약이랑 즙을 같이 먹는 게 과연 건강을 2배로 챙기는 걸까요? 아니요, 자칫하면 간과 신장을 동시에 고문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가 약해져 있는데 할 일은 2배로 늘어난 셈이니까요. 세 번째,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바로 이름 모를 민간요법 농축액입니다. 옆집 누가 좋다고 해서 어디 산에서 직접 캐서 다렸다고 해서 귀하게 얻어온 그 즙들.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약초나 뿌리 농축액은
간이 해독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정체불명의 물질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거 무작정 따라 마시는 게 내 간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비싼 돈 주고 산 즙들 다 버려야 할까 고민되시죠? 아닙니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희석해서 식후에 드세요. 즙을 꼭 드셔야겠다면 하루 딱 한 포만 종이컵 2잔 정도의 물에 연하게 섞어 마시는 겁니다. 맛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농도가 반으로 줄면 간의 부담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과일즙의 경우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검진 2주 전에는 무조건 중단하세요. 깜빡하셨다면 일주일 전이라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즙뿐만 아니라 농축액이나 한약도 잠시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간이 충분히 쉬고 난 뒤에 진짜 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즙을 드신 상태로 검사하는 건 안경에 김이 서린 채로 시력 검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내 몸의 건강 수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딱 2주만 참아보세요. 셋째, 가장 추천하는 건 역시 가공하지 않은 원물 그대로 드시는 겁니다. 사과는 껍질째 잘 닦아 드시고 양파는 반찬으로, 마늘은 요리에 넣어 드세요. 침과 섞여서 천천히 들어오는 영양소는 간이 훨씬 편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천천히 씹어먹는 그 과정이 우리 간에게는 가장 다정한 보약입니다. 씹는 과정을 통해 뇌를 자극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 효과가 되죠.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이고, 내가 가족한테 나쁜 짓을 했네. 내가 내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하며 자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게 다 가족 사랑하는 마음, 건강해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이제 알았으니 조금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아마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간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는 모르고 사셨을 거예요. 이제 가족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의 간에게도 휴식 시간을 좀 주시자고요. 지금 여러분 주방 선반에는 어떤 즙이 쌓여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댓글 남겨볼까요? 간 수치가 높아진 초기에는 피로감,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같은 증상만 나타나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수치 자체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즙박스 쌓아두고 드시는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드시는 것보다 알고 조절하는 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다정한 건강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